부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제가 항상 다짐하는 문구를 앞에 넣어봤습니다. 자기 전에 한 번은 되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되뇌이는 문구입니다. 저에게는 효과가 보이기 시작해서 구독자님들에게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앞에 넣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셉 머피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셉 머피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발행되었고 23년 12월 27일에 초판 1세 발행이 된 한 달이 조금 넘은 책입니다. 만약 풀리지 않는 뭔가가 내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읽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조셉 머피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부를 이루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생각의 힘을 이용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잠재의식을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쉬운 말로 어렵지 않게 읽히는 책이면서 다른 자기계발 서적에 비해 조금 얇은 편입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가 내 길을 막고 있을 때라면 더욱이요. 저도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따라하여 막혔던 문제가 풀린 경험을 했으니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월러스 월트스의 불멸의 지혜,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명한 자기계발 서적은 범신론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신론적이란 유일신이 아닌 자연의 법칙 곳곳에 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크릿의 우주, 불멸의 제의 실체, 신과 나눈 이야기의 신도 범신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영상들에 너무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인 조셉 머피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성경을 기초하여 설교를 하셨던 분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와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폭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짧게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마인드무비 질문지를 아직 보내주시지 않은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가 되어 이 영상에 나갈 때쯤 품절이 풀려 있을 겁니다. 밤을 새면서 하였더니 진이 좀 빠졌습니다. 한편 스토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올랐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제 생업에 지장이 생기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안 가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비용을 더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징만 비용이 올라갔고 일반은 그대로입니다. 이걸로 비용은 픽스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일반과 커스터마이징의 차이를 여쭤봐 주시는 분이 많아 말씀드리면 일반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내드리고 커스터마이징은 신청하시면 제가 질문지를 보내드려 질문지 답변에 따라 개인별로 맞춤 이미지를 제작하여 무비로 편집합니다.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사례를 들어서 이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저는 버섯 싫어해요 라고 거듭 말하면 당신은 버섯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잠재의식이 주인은 버섯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저는 밤에 커피를 마시면 새벽마다 잠이 깹니다 라고 말한다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잠재의식이 그녀를 쿡 찌릅니다. 마치 주인이 한밤중에 깨고 싶어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겪어봤던 예로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해 하고 자면 5시 58분쯤 눈이 떠져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것도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알았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전에 한 긍정적인 확언을 무효로 한다는 것을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에 대립하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 주작격은 두려움입니다. 그 반대의 감정은 사랑이고요. 두 개의 감정이 가장 대표격이면서 서로 양극에 위치하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감정들입니다. 만약 사랑의 감정만이 있다면 그게 사랑의 감정인지도 모르겠죠. 두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양극에 위치하는 존재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두려움은 걱정, 불안, 초조, 의심 등을 낳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흘러들어온 모든 것을 더 퍼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든 감정에 스스로 피가 말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저는 책을 읽는데요. 가끔 제가 만든 영상을 저 스스로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살려보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도 걱정은 두려움의 파생 감정으로 가장 나쁜 감정이라고 했었죠. 저자도 마찬가지로 걱정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책의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확언들을 정해서 알려주는데요. 혹은 상상력을 활용하여 시기적절한 상상법을 알려줍니다. 이때는 이런 확언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내 집은 모든 빚에서 자유롭고 부가 내게로 풍부하게 흘러들어온다. 이때 응답이 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말고 잠재의식의 지혜가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명백히 필요한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우리 안에서는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생각만 한다고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이죠. 이 내적 갈등의 극복법을 저자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자가 말한 상상법을 한 번 더 살펴보죠. 당신은 또한 대출금이 완불되었다는 편지를 받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 속 이미지에 대해 기뻐하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머릿속으로 생생히 그리십시오. 잠깐 여기서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를 한번 복습해보죠. 에너지 센터 기억나시나요? 에너지 센터 중 아래부터 세 번째에 위치한 명치에 있는 곳이 잠재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자율신경계가 총집합되어 있는 태양신경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경총이 몸의 치유를 담당하고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에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잠재의식입니다.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뇌를 거쳐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냥 흘겨 지나간 것조차도 여기에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좋은 감정을 넣어줘야 에너지 센터들이 중심을 잡고 다른 에너지 센터들과 연합하여 에너지 흐름이 강하게 진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또한 피부병이 있는 여자가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상상을 하며 명상을 한 다음 날, 팔에 있던 오돌도돌하게 올라오고 빨갛던 것이 하얗게 되고 말끔히 사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책의 사파에 실제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에너지 센터 축복하기 명상에서도 각각의 에너지 센터들을 축복한 뒤 15분간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걸 합니다. 자율신경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 생각도 시각화도 분석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넣은 씨앗을 자율신경계가 받아서 몸속에 더 많은 균형과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대출금에 대한 것도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에 의식적으로 상상력을 활용하여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넣었다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 평화, 기쁨, 부유함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마음에 채워넣기 위함이죠. 잠재의식도 의식이 넣어준 생각을 생각해 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 애써서 넣었던 잠재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나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저 말은 앞에서 한 긍정적인 상상과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낀 것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지금 상태 그대로인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질 거야도 현재 상태는 아닌 것을 내포하니 마찬가지고요. 저자는 만약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자신감 결여와 과도한 노력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태양신경청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믿음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확신에 이를 때까지 잠재의식에 암시를 준 다음에는 긴장을 풀고 손을 떼는 것을 강조하며 환경과 상황에 대고 이렇게 말하길 권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휴식을 통해 잠재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잠재의식은 운동 에너지가 그 생각을 전달받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어 진실이라 상상하고 믿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신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을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해결법도 체험하도록 우리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잠재의식에게 시간을 줘야 함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잠재의식에 어떻게 의식을 넣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저자는 멜라토닌이 나오는 밤,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때 뇌파가 느려져 긴장을 늦추고 암시 감흥력이 높아진 상태니까요. 마인드 무비 앞의 만화경도 암시 감흥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기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문제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취업이든 잘 해결된 상황만을 느끼십시오. 심각한 병에서 회복된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 모든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척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래가 아닌 완료된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느껴야 합니다. 긴장을 푸는 것은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령 면도를 할 때나 샤워를 할 때도 긴장을 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다렸던 잠재의식이 해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른 적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마치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처럼요. 책에 나온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앞에 있다고 상상했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주가 지난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생각을 전달하고 확신시키는 도구나 수단으로 의사를 사용하여 잠재의식에 감동을 주는 상상을 하였습니다. 또 반복과 믿음을 통해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인드 무비를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청취할수록 실제같이 느껴지고 이 느낌이 잠재의식에 전달되니까요. 한편 저자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알려줍니다. 특히 배우자와 관련하여 짧게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자질과 특성을 마음에 새기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알기 전에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에 매일 새벽 출근 전 명상을 하면서 받고 싶은 연봉과 만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항상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연봉을 6천 받고 싶다고 했는데 3개월 뒤 이직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또 3개월 뒤에 제가 바라던 여자를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딱 이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나만 사랑해준다. 지금은 그 사람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때 끌어당김이 되는구나를 알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와이프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보죠. 저자는 내적 충돌 극복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자는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짧은 사례입니다. 끌어당김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몇 달 동안이나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성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나는 그들이 겉으로는 나는 성공했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성공한다고 지칠 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실은 성공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의식적으로 거부당했고 말로만 하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구체적이면서 정신적 충돌이나 논쟁이 없을 때 능히 성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과 나눈 이야기의 뿌리 생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보 같지 않느냐? 이러면서 뿌리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 뒤의 생각, 뿌리의 생각이 자기 암시와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저자인 조셉 머피도 이 점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확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내적 충돌이 생기지 않을 확언 방법입니다. 잠재의식과 협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쉬운 것부터 소개하자면 하루에 서너 번씩 약 5분 동안 부, 성공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들으시면서 해보세요. 부, 성공, 부, 성공. 뭔가 가슴에서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의 내적 힘을 표출합니다. 부나 성공을 말할 때는 마음의 충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곱씹을 때 당신 안에서 부와 성공의 감정이 솟아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좀 더 들어가 보면 확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나는 지금 더 나아지고 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책마다 확언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과거 완료형으로 하라는 곳이 있고 이 책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1번은 과거 완료형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 예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 너무 감사하다가 있죠. 2번은 책에서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하며 더욱 부유해진다가 있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원하시는 것을 활용하되 내적 충돌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번과 같은 경우는 내적 충돌이 순식간에 생겼다가 없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너가 얻긴 뭘 하는 순간 감사하다가 오니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2번은 신기하게 내적 충돌이 아예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민이군요. 뭘 하는 게 좋을지요. 그냥 둘 다 하면 되겠죠. 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돈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 풍족하며 멋지고 행복한 삶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가진 욕망이기도 합니다. 즉 당연하다는 것을 저자도 강조합니다. 돈은 결핍에서 해방을 의미하고 아름다움과 호화로움, 풍요, 품위를 의미하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은 균형을 강조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돈에 대한 관념이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불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모든 걸 태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익사를 할 수도 있죠. 쓰임은 선택하는 사람의 몫일 뿐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과 균형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부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근히 먹고 살기보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정도의 돈이나 재물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쓰고 남을 만큼 원하고 마땅히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음식이나 옷, 집, 좋은 차, 표현, 번식, 풍요를 향한 욕구나 갈망, 충동은 모두 신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그릇되게 사용하면 그 결과가 삶의 악이나 부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저자는 돈은 좋은 것이라 믿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떠올려 부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흘러들고 당신에게서 나가는 정신적 출입구가 되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저자가 제안한 확언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늘어나고 내가 비난하는 것은 사라진다. 부의 개념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늘어나 부가 늘어날 것입니다. 돈이 내 삶에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온다. 나는 매일 번영한다. 의 확언도 추가로 제안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성공한다 라고 확언한다고 해서 바로 잠재의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돈을 부정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정 확언과 충돌이 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며 자연은 균형을 맞춰야 함을 알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갖추는 것부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의식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의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싫어하지 마세요. 돈을 좋아하면 돈은 다른 돈과 함께 올 겁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책을 통해 했던 말씀입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슬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합니다. 되도록 크게 힘들이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되 기쁨과 전율을 느끼면서 하라고 강조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확언을 다시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책이 얇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꽤 분량이 길었습니다. 책들 한 장 한 장마다 주옥 같은 말들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은 박프로트의 스승이죠. 얼라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입니다. 조셉 머피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의 출판사와 동일한 빌리 버튼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들로 가득한 책이어서 즐겁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